제가 사업 아이템을 선택했던 거는 부동산이 안 좋아도 이 경기와 상관없이 괜찮을 것들. 기본적으로 한두 달은 다 예약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려있다 이 예,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될 거고 코로나가 없더라도 한두 달 정도 내 예약이 닫혀 있다는 거는 먹고 살만 하겠는데 돈이 되겠는데 싶어서 이제는 그때 시작을 했고, 여름 시즌 같은 경우는 친구랑 저랑 1,000만 원씩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 캠핑카 렌탈 사업도 해보셨다고 했어요. 예. 이거 뭐 종목을 막 넘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돈 되는 거 같으면 그냥 다 해보는 건가요? 제가 했던 기준은 부동산과 상관없는 걸 하자였어요. 부동산 시장과. 왜냐면 제가 처음 시작한 게 강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 현금 흐름도 부동산 강의에서 나오고, 그쵸.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도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그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보면 몰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백날 천날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락기가 지금처럼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부동산이 당연히 안 좋아지면 강의는 잘 안 될 텐데, 그럼 제 현금 흐름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쪽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면 그것도 같이 끊길 거고. 그쵸. 연관돼 있으니까. 예. 제가 근데 그럼 쉐어하우스는 왜 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는 거지 전월세 수요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보면 임차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쪽은 사실 수요가 끊길 일이 없죠. 이거 부동산의 경기와는 이제는 별 상관없이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도 선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사업 아이템을 선택했던 거는 부동산이 안 좋아도 이 경기와 상관없이 괜찮을 것들. 전혀 이제 왜 생뚱맞게 이런 거에?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괜찮은 것들. 예. 캠핑카 렌탈 어떤 사업인가요? 캠핑카 렌탈 사업. 캠핑카 렌탈은 말 그대로 캠핑카를 대여해주는 사업이고요. 렌트카처럼. 네. 저희가 시작할 때가 조금 이제는 격변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할 때 10년 이상 캠핑카 렌탈을 하신 분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신규 유입은 아예 없는 상황이었어요. 레드오션 같은. 레드오션 같은 블루오션 약간? 그래요? 고인물이 있는데. 고인물이 있지만 네. 이분들은 차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희는 신차를 뽑잖아요. 그럼 네. 그거만으로도 일단은 이게 시장이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새로 나온 캠핑카가 깨끗하고 그렇죠. 좋을 테니까 발전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시작했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호텔도 막히고 해외여행도 막히고, 그러니까 국내 여행 수요인데 가족 단위의 여행 수요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캠핑카 수요가 한창 늘어날 때였고, 네. 거기에 이제 그때쯤에 이제 핑클이 나와가지고 캠핑카 여행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 찍었었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런 수요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되겠다 싶었고,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생각보다 캠핑카 예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 그분들 캠핑카를 제 친구가 빌렸었는데, 기본적으로 한두 달은 다 예약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려있다, 이 예.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될 거고, 코로나가 없더라도, 한두 달 정도 내 예약이 닫혀 있다는 거는, 이거 먹고 살만 하겠는데? 돈이 되겠는데 싶어서 이제는 그때 시작을 했고, 앞서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친구도 사업을 하던 친구거든요. 네. 이것도 동업으로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는 조금 공격적이라서 이제 늘리자고 그랬는데 일단 한 채부터 시작하자고. 한 대부터 시작하자고. 한 대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서 한 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한 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가고, 네. 오늘 오전에 반납 들어와서 오후에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대를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서 그 해에 3대까지 늘렸어요. 3대까지 늘렸고, 진짜 거의 1년 동안, 그러니까 겨울 정말 추운 시즌 빼놓고는 하루도 안 빼놓고 4대가 다 돌았어요. 아니 그럼 매일매일 평일에도 나가는 거예요? 네, 평일에도 나갔어요. 왜냐면 그때 재택근무도 많았잖아요, 코로나라서. 네, 학교도 애들이 안 나가고 쉬고 그런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완전 극성수기를 맞은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친구랑 둘이 했었는데 3대 돌려서 여름 시즌 같은 경우는 친구랑 저랑 1,000만 원씩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요? 많이 벌었을 때. 그러면은 1,000만 원이면 각자 1,000만 원. 각자 1,000만 원. 그럼 2,000만 원 번 거예요? 예, 떼고. 뗄 거 떼고 예. 순이익으로. 예. 야, 그러면 이게 돈이 근데 이 캠핑카는 좀
투입되는 비용이 좀 클 것 같은데 투입되는 비용이 처음에 이제는 캠핑카가 저희가 살 때 당시에 이제 한 대당 1억이었거든요. 네. 60% 정도는 이제 할부를 썼고 네. 그리고 40%를 냈는데 제가 지금 아까 1,000씩 나눠 가졌다는 건 네. 그 할부 리스비 다 내고 아, 할부 리스비 빼고? 네. 그러니까 그 할부를 내잖아요. 그 네. 내는 돈이랑 뭐 이자나 이거 다 빼고. 이자 다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 2천보다 더 번 거죠. 할부로 원금 갚는 거는 사실 우리가 번 돈이니까. 그럼 부동산으로 치면은 월 주택담보대출 그쵸, 상환한 빼고, 거죠. 빼고도 남는 돈. 네. 그럼 4천만 원은 내 돈이 투입이 된 건가요, 처음에? 처음에 친구랑 저랑 이제 2천씩 해서 시작을 했어요. 야, 그러면 내 돈 2천만 원 넣고 했는데 잘 될 때는 한 달에 이게 세대 기준으로 1,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6천만 원이 6천만 원 넣고 근데 6천만 원 넣고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쉐어하우스에 뭐 1억을 넣는 거는 그게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거기에 할 거면 여기 세대를 뽑으니까. 아니 그럼 이게 그럼 노하우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 기존의 업분들하고 경쟁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노하우가 일단은 저는 이제 강의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강의는 사실 마케팅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쉐어하우스도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입지 조사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직장 수요가 많은 곳들은 원룸이든 뭐든 많이 있어요. 그럼 그냥 부동산에 넣는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찾아올 사람이 내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쉐어하우스로.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마케팅을 계속 배우는 중이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딱 봤는데 기존에 하던 캠핑카 업체들 중에 마케팅 잘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신차고 마케팅 면에서 내가 얘네보다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마케팅을 나는 기존에 좀 해봤고 공부를 많이 해서 기존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나한테 더 많이 오게 매력적으로 할 수가 있어. 이게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 다른 캠핑카들은 빌리면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수건도 호텔 수건으로 다 해서 이렇게 말고 색깔도 통일해가지고 이제 회색 톤이나 그레이나 요즘 같은 이제는 뭐 모던식이나 이렇게 좀 색깔도 깔맞춤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차에 이렇게 수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수건을 진짜 다 해드려요. 그냥 차만 빌려가면 다 되게. 그래서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빨간색, 초록색 이런 거 있는데 저희는 화이트 톤으로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캠핑카 가면 일단은 수건부터 알록달록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 시골집 가면 있는 이불들 있죠. 이렇게 약간 금박 같은 거 붙어있는 그런 이불들 제공하고 이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나오는 느낌 자체가 다르죠. 여기는 캠핑카인데 약간 시골 할머니네 간 느낌이고 여기 좀 옛날 것 같아. 저희는 일단 캠핑카 자체도 새 건데 비품 같은 것도 색깔도 맞추고 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게 맞춰놓으니까 사실 느낌부터가 다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야, 이 사람들이랑 우리가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큰 포인트는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해도 그 레드오션 분야에서 한 분야를 못하는 사람 다 같이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는 소품을 잘 못 맞추든지 어디는 다 여기 예를 들면 뭐 목욕탕인데 여기 목욕탕 레드오션이야. 근데 목욕탕이 다 낡아가지고 인테리어가 썩었어. 그럼 거기서 내가 새 인테리어로 들어가면 내가 경쟁력 가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여기서 얘네는 다른 캠핑카 다른 분야에 관해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겠죠. 근데 마케팅 분야에서 안 좋잖아요. 그럼 마케팅 분야에서 제가 이길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것처럼 사업이 레드오션이라도 내가 잘하는 부분을 얘네가 다 못하고 있어. 이 레드오션을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로 그 시장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경쟁 상대가 많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쟁 상대분들이 다들 같은 약점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게 강점이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되셨는데 지금 뭐 이제 작년 정도에 이제 엑시트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뭐 왜 그게 그만두게 되셨어요?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조금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되는 곳엔 결국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점점 캠핑카 렌탈 업체들이 저희가 신규 업체 중엔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그 10년 된 것도 빼놓고는. 근데 그 뒤에 계속 들어왔어요. 한 1년 정도는 없다가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희 1년 동안 빌린 손님 중에서는 딱 봐도 이 사람 시장 조사하러 왔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고 와서 대놓고 어떻게 시작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캠핑카 사업의 단점은 일단은 전국이 경쟁자예요.
왜냐면 저희 할 때 제주도에서도 빌리러 왔었어요. 저희가 경기도 시흥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에서 빌리러 와요. 부산에서도 오고 땅끝마을에서도 와요. 해남에서도. 이렇게 멀리서 빌리러 와요? 왜냐면 많이 없었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돈 많이 쓰니까. 왜냐면 캠핑카 하루 빌리는데 저희가 평일에 1박이면 40만 원이 넘고요. 네. 주말에 1박이면 55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게 웬만한 호텔 비용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제 좋은 데서 빌리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할 때 이제 코로나가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해외여행을 못 가는데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잖아요. 신혼여행은. 그쵸.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색다른 경험으로 캠핑카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수요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해외여행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혼부부 수요들이 좀 끊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경쟁자도 많이 생기고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캠핑카는 말 그대로 집이에요, 움직이는. 네. 근데 집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쵸. 집에 그리고 이게 겨울 되면 동파도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집처럼. 근데 나가서 동파가 일어나고 네. 이러니까 이게 저희는 만반에 대비를 해서 내보내드려도 네. 나가서 집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강원도 가서 놀고 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제한적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손님들의 이제는 그런 만족도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반납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내일 나가야 되는데 동파 나가지고 난방 키고 자랬는데 난방 안 키고 자가지고 동파 나가지고 다 깨졌어, 이 라인이. 그 라인을 갈아야 되는데 내일 나가야 돼요, 차는. 이미 예약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럼 이게 미치는 거죠. 호텔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남성방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세대 갖다 굴리는데 그렇다고 스페어를 하자니 1억짜리 스페어를도 그건 또 아니고, 이게 되게 좀 이제 운영하는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손님이 나가면 캠핑카는 대부분 처음 사용해 보시잖아요. 네. 사용 설명 드리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출차하는데. 그럼 3대 하면은 이제 3시간 걸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캠핑카가 있는 장소를 가서 손님 맞이하고 계약서 쓰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걸 하고 싶고, 이 시간이 이제 너무 아까워지는 거야. 수익은 점점 줄어가는데 그쵸. 1시간씩 나가서 해야 되는 거는 똑같고, 스트레스도 받고 가끔씩. 그리고 이게 신혼부부가 좋았던 게 한 번 나가면 일주일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러면 한 번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손님이 없어지면 1박 손님, 2박 손님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설명할 거를 그보다 적은 돈 받으면서 3번 설명해야 돼요. 가성비가 네, 그렇죠. 왜냐면 일주일이면 야간 시간도 다 비용으로 내잖아요. 네. 근데 1박 2일이면 이제 밤 동안은 우리 쪽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빠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7일이 차가 다 나가도 네. 7박이 연속으로 그냥 나가는 것과 1박 2일씩 7일씩 나가는 거는 수익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근데 손은 훨씬 더 많이 들죠. 세차는 세차대로 해야지, 그쵸. 빨래는 빨래대로 해야지, 설명은 설명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기 싫어지는 거지. 자꾸 왜냐면 수익이 엄청 좋았다 줄어드는데 손은 더 늘어나니까. 예. 그리고 박수 치제 떠나왔다고, 아직 시장 괜찮을 때 떠나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친구랑 적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차량을 매도할 때는 좀 비용이 좀 감가상각이 있죠. 감가상각이 있죠. 감가상각은 있는데, 네. 그래도 그 감가상각이 아까 제가 이제는 그 할부 갚은 거는 네. 사실 수익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할부 갚은 것만큼 빼고 남은 가격으로 팔았어요. 예를 들면 할부를 우리가 한 4천만 원 갚았다. 네. 그러면은 6천만 원 정도에 팔렸으니까 사실 그 할부 원금을 갚던 게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 되고 있었던 거죠. 감가상각을 우리가 그냥 할부 원금으로 갚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하고 1억짜리 차를 6천만 원에 예. 팔았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득이 좀 적지 않나요? 그냥 수익 냈던 거는 이득이었던 거죠. 어차피 원금 갚았던 게 감가상각 부분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2년 동안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순이익을 남기셨을까요? 평균 500 정도 번 것 같거든요. 월 한 평균? 300, 500 사이 번 거, 겨울에는 300 정도였으니까 네. 한 300, 500 사이 정도 번 것 같아요. 평균 월에. 그러면은 친구랑 저랑 각자. 네, 각자. 그러면은 그래도 2년 동안 한 1억 정도
그 정도 되나요? 얼추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쁘지 않았네요. 네, 나쁘진 않았죠. 나쁜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이슈도 끝났고 특수도 끝났고 이제 경쟁자들도 좀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주말만 나가도 아까 5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5만 원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업계 단가를 높인 거였어요. 왜냐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코로나 끝나면 이거 분명히 시장 조금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차피 깎아야 되는데 지금 잘 팔릴 때 단가 올려놔야지 깎을 수 있는 폭이 생긴다 해서 저희가 업계 단가를 올려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따라서 다 단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보다 낮춰서 돌린다고 해도 주말에 45만 원, 40만 원 해서 토요일만 돌려도요, 1박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주만 돌려도 320만 원이에요. 되게 괜찮네요. 수입이. 그쵸. 4주만 돌려도, 주말만 돌려도 320이면 사실 한 대에서 나오는 그게 수익이잖아요. 한 대 기준으로. 네. 그러면 저는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평일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원래 차가 신차일 때 감가상각이 크잖아요. 사실 감가상각이 되게 큰 상태에서 판 거였어요. 큰 시기에. 이게 5년까지 운영할 수 있거든요. 네. 5년 뒤에 팔아도 4, 5천 원 맞습니다. 저희 2년 팔고 6천 받아서 4천 깎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3년을 더 운영을 해도 2천 정도밖에 안 깎여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감가상각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폭도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좀 가격으로 밀어붙이면서 마케팅 어느 정도 해주면 지금도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전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렌터카 사업을 내 전업으로 내 본업으로 할 거라면 여전히 지금 매력적인 시장이다. 저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본업일 때는 내가 매일 가서 1시간 설명하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서 그렇죠. 살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그리고 당연한 거고. 본업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캠핑카가 출차랑 반납받고 하는 면에 오전 시간이 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친구도 본업이 있었고 저도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보내주고 이런 걸 못했거든요. 돈 주고 보냈죠. 탁송시켜서. 여기 우리 집 앞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그 탁송비를 받아서 업체한테 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운전해서 가요. 그러면 그것도 탁송비가 용인 기준으로 만약에 저희 경기도 시흥에서 용인 가면 7만 원 받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14만 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럼 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 그거를 내가 그냥 하면 세이브하는 거니까. 그냥 먹는 거니까 부가수익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제가 아까 이제는 500 이렇게 벌었다는 것도 저는 새 차를 친구한테 그냥 맡겼어요. 저는 원래 외부 업체한테 맡기자고 그랬는데 친구가 돈 아깝게 남한테 맡기냐고 해서 본인이 하고 그냥 본인이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세차 한 번 할 때마다 8만 원씩인가 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친구 수익이니까 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사실 그것보다 수익이 더 많았던 거죠. 8만 원씩 한 대 세차할 때마다 나간 거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하면 사실 이게 제 수익이 사실 더 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사실 지금도 투자금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업으로 하기엔 괜찮다. 미래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경쟁자들이 밀려들고 있는데 이게 레드오션, 그러니까 숫자만 많은 경쟁자가 아니라 실력까지 갖춘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지진 않을까요? 그 실력까지 갖춘 경쟁자들이 있기도 있는데 아직도 저는 기회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템적으로 딱 지금 보면 약간 사기꾼 같은 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돈 먹고 나르려고 하는 업체들도 보여요. 보면 저희가 해봤으니까 알지만 이 단가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단가를 1년치를 미리 받고 1년 중에 네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게 해줄게. 원하는 날짜 이렇게 뽑아서 이런 식으로 돈을 먼저 받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엄청 싼데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2천만 원 먹고 나르려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게 단가가 안 나와요. 그 2천만 원 외에 진짜 소비 금액을 받아선 그만큼 빌려줘서 절대 맞출 수가 없거든요. 사업해 보시는 입장에서 지금 1년치고도 우리 헬스장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데 보증금을 막 몇천 단위로 받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받고 제가 봤을 때 나르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를 들면 내부 인테리어나 저희도 내부 인테리어를 그런
침구류나 이런 것만 맞춘 거지 아예 내부 세팅 자체를 맞추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캠핑카도 내부 인테리어 아파트처럼 할 수 있어요. 색깔도 맞추고. 그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쁘게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저나 친구나 감각이 막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 인테리어적으로 이쁘게 해놓지 못했는데 이게 사실 캠핑은 감성이잖아요. 그쵸. 결국에 감성적으로 잘 자극하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충분히 파고들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뭐 이제 와디즈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펀딩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과거에 와디즈에서 펀딩으로 캠핑카 이렇게 대여를 판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예 예약을 와디즈 통해서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3천만 원인가 그분이 완판했거든요. 그러면 캠핑카가 없어도 일단은 펀딩 올려놓고 펀딩이 되면 그 다음에 캠핑카 사서 제공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될까 싶으면은 일단 펀딩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되면 좋고 되면은 그거로 캠핑카 사서 하는 거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그 업체도 제가 전화해봤더니 연락 안 받더라고요. 그 와디즈에서 펀딩했던 업체도 펀딩을 잘 해주고 마무리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전화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까 지금 이제 전업으로 하실 분들에게는 캠핑카를 좀 진지하게 정말 좀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제대로 하려는 업체는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 내가 맞아요. 있다 보니까 아직 그럴 기회가 있다. 예, 거기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캠핑카가 워낙 이렇게 개판 쳐놓고 하니까 캠핑카 진입을 막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캠핑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지역들을 알거든요. 그래도 갈 수 있는 지역들을. 그래서 캠핑카를 빌려주면서 이렇게 지역까지 코스까지 짜줄 수 있으면 그런 업체는 없어요 지금. 캠핑카로 어딜 가면 좋다는 지역 어떤 가이드.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틈새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강점을 갖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용인시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였어요. 용인시에서 다자녀 가구들한테 이제는 여행 보내주는 건데 그걸 캠핑카로 보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자들은 3만 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용인시에서 내주는 거였어요. 지자체 정부 지원 사업. 예. 그래서 그거랑 컨택해서 했었는데 그것만 해도 손님 한 명 올 때마다 그러면 30몇만 원인데 평일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자녀니까 돈을 아끼시려고 주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용인시에서는 똑같이 35만 원만 지원해줘요. 그러면 주말에는 더 비싸잖아요. 10몇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다 평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만 채워도 저희가 마지막에 그분들한테만 받은 것만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한 9개월 정도 해서 그럼 그것만 해도 일단 2천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삼성이나 대기업들에서도 연락이 꽤 와요. 뭐 자기네들 방학 여름 휴가 시즌에 뭐 직원들 복지 대상으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화 찍거나 이럴 때 휴식 부스로 대여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영화사랑 만약에 영화 이런 쪽이랑 커넥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 왜냐면 야외에서 촬영할 때 배우 대기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캠핑카에서 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수요가 있을 부분들은 사실 엄청 많기 때문에 팔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깊게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는 부업이니까. 그래서 엑시트하셨다. 그리고 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증금 막 연구독 이런 사기 위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캠핑카 조심하셔라. 안 하시는 게 좋다. 그거 빨리 환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